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애청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무지개분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설도 긴 연휴도 벌써 끝났고 며칠이 지난 또 이제 다음 주말이 됐네요. 어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뭐 지방에 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어 뭐 놀러 외국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 긴 연휴 동안에도 많이 인제 다치거나 발을 부상당하셔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던 한 주로 기억을 합니다.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정말로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외래 다치셨던 분들이라든지 발목 아프셔서 오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번 제가 1월 달에 두 번의 인제 그 내용을 잘 걷고 잘 달리기 위한 말 병원염 붉은 말의 해 에 맞춰 가지고 잘 걷는 방법도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대 목동병원 족부 족관절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이영 교수라고 합니다. 다른 이제 방송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2년 동안 뭐 많은 어 그런 접촉이 없어 가지고 돌아왔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제 와서 잘 진료를 이대 목동병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원래 인제 인제대에 있었을 때 백병원에 있었을 때 환자분들도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자주 다시 찾아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인제 걷는다는 거 그리고 인제 지면 땅에 맨발로 걷는 것도 좀 알아봤었고 어 내 몸에 맞게 걷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 종아리 두께, 발 붓는 거 그리고 신발과 건강 이런 내용도 좀 보고 뭐 이제 소재별 브랜드별 그런 특징들 좀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 각 운동화나 신발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좀 그런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겨울이고 동계 스포츠 지금 한참 인제 동계 올림픽 중이죠. 그리고 스키화 부상, 스노우보드화 부상, 스케이트 부상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인제 중학생 때 뭐 이런 나이키 농구화 하나 신는 것이 참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막 그게 하나만 있어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그걸 좀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비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신발들이 인제 과거와 같이 아주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죠. 어 하지만은 인제 한 가지 신발을 하나의 신발을 다를 때까지 신었던 과거와 달리 점점 어떤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세분화돼서 신발을 잘 신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인제 달릴 때나 걸을 때나 뭐 일을 할 때 작업화 같은 걸 또 신기도 하고 농구할 때 산에 갈 때 뭐 다양한 그런 특징들이 있죠. 오늘은 그에 맞는 목적에 맞는 신발들 그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제 서 있을 때는 체중이 1 배, 인제 걸을 때는 2 배, 막 달릴 때는 2 배, 3 배, 4 배까지 4.4-4-5 배까지도 인제 충격이 발에 가해지죠.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면 반발력을 인제 지면에서 인제 내 몸에 주는 충격을 흡수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소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발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외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빵빵한 쿠션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레인지 그러니까 뒤꿈치의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해서 뒤꿈치의 인제 밑창이 굉장히 좀 두꺼운 편이고 이거는 뭐 인솔이라고 하는 깔창 안쪽의 높이도 그렇지만 아웃솔 높이, 미드솔과 아웃솔 높이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신발 자체가 쪼끔 뒷부분이 좀 들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인제 이 부분 이제 발 코 부분에 있는 여기 각도 이것도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도 인제 좀 큰 편이에요. 그래 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둥그스름한 바닥의 형태다. 마우이 신발이라고 인제 마우이족 같은 마우이족이 신는 신발들 바닥이 이렇게 반달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곡률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 발볼도 인제 쪼끔 발볼 쪽에는 오히려 인제 러닝을 하면은 발이 좀 아무래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발이 붓는 거를 충분히 자극을 안 주기 위해서 보통 이 쉔크라든지 앞에 있는 넓은 그 면적의 발 접촉 부분이 약간 메쉬 소재 같은 통풍도 좀 잘 되고 이렇게 잘 늘어나고 그런 소재로 좀 돼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 인제 인제 많이 걸을 때 그리고 오히려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신는 거는 워킹 슈즈겠죠. 이런 거는 뒷굽이 아까 전에 러닝화보다는 쪼끔 낮고 요게 인제 곡률이 아까 러닝화보다는 더 인제 적죠. 그리고 인제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인제 발바닥 압력 맨날 말씀드렸었는데 발바닥 압력 변화가 맨 처음에 뒤꿈치 힐 스트라이크 다음에 발바닥 바깥날을 통해 가지고 엄지발가락 밑에 인제 볼 튀어나오는데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딱 치고 앞으로 나가는 순서로 이렇게 무게 센터 오브 프레셔라는 게 인제 이동을 하죠.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인제 앞으로 인제 우리는 지면을 박차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인제 이런 것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있는 게 워킹 아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발을 땅에서 인제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땅에 미끄러지거나 인제 그렇지 않게 그리고 아까 전에 러닝화는 인제 지면 접촉 면적이 아무래도 워킹화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요게 훨씬 넓은 면이 한 번에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런 충격 분산이 되고 밑창이 인제 평평해서 한번 체중이 실릴 때 땅의 넓은 면에 이렇게 인제 분산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제 러닝화처럼 세게 인제 체중이 가해지진 않잖아요. 그쵸? 러닝화는 뭐 2 배, 3 배, 4.4 배까지 가는데 그냥 보통 걸을 때는 서 있을 때는 1 배, 그냥 걸으면 한 2 배까지 뭐 인제 아무래도 발에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인제 접지 부분이 인제 분산이 되면 되기 때문에 엄청 소프트한 소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소프트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발목이 안정적으로 땅의 균형을 잡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발목의 균형을 잡는 거는 인제 우리 그 지면이 울퉁불퉁할 때 발이 인제 우리가 막 생각하고 발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딱 발의 위치를 잡잖아요. 그런 게 인제 좀 더 어려워져요. 너무 부드러우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목이 삐끗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건 다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워킹화는 그 중간에 적절한 포인트에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편 이게 너무 또 느슨하면은 발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앞에 뱀프라든지 쉔크분이 인제 아무래도 좀 너무 말랑말랑한 소재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강성 좀 딱 잡아주는 발을 잡아주는 그런 안정감 있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막 인제 공기가 많이 통하든지 너무 인제 딱딱하든지 뭐 이런 문제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냥 보편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기사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뭐 쉽게 말해 가지고 아주 이해되기 쉽게 쿠션과 가벼운 무게, 통기성이 잘 되고 잘 늘어나고 워킹화는 적당한 쿠션감 그리고 적당한 소재. 그래 가지고 요게 인제 쪼끔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인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발목 인대 수술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굳이 빠르게 러닝화를 신는 거를 추천을 잘 안 드려요. 그분들은 워킹화를 좀 신으면 좋겠고 발에서 인제 관절면 골절이 있거나 뭐 이래 가지고 좀 충격이 발목 관절에 많이 안 가면 좋겠다 하면은 아무래도 안쪽에 인제 발목 관절 굴리는 거를 쪼끔 인제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충격도 관절면에 많이 들어가지 않게 좀 러닝화 신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달리는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관절 조명 골절, 발목 관절면에 인제 관절이 부러지신 분들 인제 재활하면서 하면은 워킹화도 좋지만은 약간 러닝화. 근데 인대 손상은 워킹화 쪽으로 쪼끔 권장을 드리는 편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걸을 때
좀 그런 설명을 드려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발목도 굴절 있고 인대도 손상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거를 딱 그렇게 정해 놓고 신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상황에 맞게 전문가랑 상담 받으시고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달리는데 안전한 러닝을 위해서는 물론 신발만 가지고 딱 이렇게 무조건 "난 러닝화 신었으니까는 무조건 달릴 때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거리와 스트레칭 필수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러닝화뿐만 아니라 내 발의 구조에 맞게 평발인지 뭐 오목발인지 발볼폭이 넓은지, 저번에 인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 신발들은 인제 국내 표준 사이즈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볼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전 제 그 비욘디 강의 한번 찾아주시면은 쪼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직전. 그다음에 인제 등산화 요즘에 참 많이 신죠. 등산화 신고도 인제 등산화 말고도 등산 패션들 좀 물론 그 브랜드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뭐 인제 북쪽 사면, 노스 어쩌시구리 뭐 이런 노스 땡땡 뭐 이런 브랜드라든지 뭐 그거 말고도 블랙 땡땡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게 패션이 인제 등산화도 많이 찾아서 신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뭐 불규칙한 지형에서 발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로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밑창의 아웃솔 부분이 인제 지면 접지력이라든지 미끄러지는 거를 좀 방지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 뭐 인제 미끌거리는 어 블랙 아이스가 있는 뭐 이런 그런 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드컷, 하이컷 인제 뭐 여기 위쪽으로 쫙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로우 컷이 아니고 하이 컷으로 돼 있어서 발목을 꽉 잡아주는, 발목이 접질리는 데는 또 도움이 접질림을 방지해 주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인제 이 발 볼폭이 좀 너무 좀 나는 좀 넓은 편인데 좀 등산화 신으면 꽉 째는 느낌이다. 그런데 인제 그 러닝화나 워킹화처럼 이렇게 소재가 탄성이 좀 잘 돼 있어 가지고 잘 늘어나는 편이 아니면은 이런 등산화 신고 불편한 것을 그냥 '신발이 좀 늘어나겠지.' 하고 신다 보면은 굳은 살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피부가 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재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혀 늘어나지는 않는 건 아니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즈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보고 이런 어 소재랑 내 발의 피부가 중간에 직접적 얇게 닿지 않게 양말도 쪼끔 두툼하게 신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 뭐 정리를 좀 해 보면은 러닝화를 너무 오래 신고 걸으면은 발에 피로가 좀 빨리 올 수가 있고요. 워킹화를 신고 뛰면은 충격 흡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발목이나 뭐 이런 데 관절면, 발목 관절면, 무릎 관절면 이런 데는 좀 이제 하중이 많이 가는 편이겠죠. 등산화는 신축성이 좀 낮은 편이죠. 외부의 외력이 내 발을 공격하는 거를 잘 보호하지만은 신축성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즈 미스매치가 있을 때에는 굳은 살 같은 게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요즘에는 인제 인기가 농구가 인제 한참 인제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런 때 보면은 뭐 농구가 참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엔 쪼끔 시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NBA 가끔 찾아보는 편인데요. 그래도 농구화는 여전히 패션 아이템으로서는 많이들 신고 계신 것 같아요. 농구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제 점프를 하고 나서 내 발목에 무리가 좀 덜 가게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아까 앞에서 본 등산화 같이 하이탑, 그러니까 하이컷의 형태가 이렇게 보통 어 형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이제 하이탑인 경우에는 하이탑 신발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이 접질려서 부상이 되는 거를 방지하려고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그쵸. 그 대신에 인제 농구화 같은 경우에는 등산화처럼 막 너무 딱딱하면은 뛸 수가 없겠죠. 발 포지션이라든지 피voting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소재가 그렇게까지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발이 부어서 이제 사이즈가 늘어나는 걸 또 커버를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신발 안에서 발이 놀거나 밀리면은 좀 안 되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여기 타이트하게 여기 발목을 감싸줘 가지고 발목 아치, 미드풋 부분을 꽉 조여주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발을 좀 많이 쓰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물론 공의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데 다치거나 허리 뭐 목 부상 이런 것도 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농구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발목 정거비 인대 손상이라든지 그래서 발목 염자 인제 앨런 브런스 뉴욕 닉스에 있는 선수라든지 휴스턴 로켓츠 알파렌센 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발목 염자가 있었죠. 그리고 인제 여기까지 이걸 방지하려고 인제 하이컷 농구화를 많이 신는데 요게 요즘에는 또 인제 발목의 자유도를 막 늘리려고 미드탑이나 미드컷, 인제 로우컷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리고 미드컷으로 점점 내리는데 이런 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쪼끔씩은 인제 발목 부상의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을 꽉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정거비 인대 말고 원위 경비 이게 요 신데스모시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인대가 또 손상을 받기도 해서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도 이렇게 경비 인대 손상을 입곤 합니다. 농구라는 종목도 발목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또 인제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도 어떻게 보면은 공을 차는데 이제 축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뭐 실력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축구화가 그래도 한 10% 정도의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공을 차는 감각을 좀 극대화하려고 이 소재 자체도 너무 두껍지 않고 밀착력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발바닥 쪽에 제일 중요한 게 잔디밭을 뛰면서 인제 그 어떤 어 공을 세게 차기 위해서는 디딤발의 기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밀리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터드가 인제 좀 존재를 하고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압력이 골고루 퍼진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이게 되고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은 인제 축구화가 앞쪽에 뱀프 자체가 쪼끔 내로우하기 때문에 인제 좀 뾰족한 편이기 때문에 발 모양에도 영향을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하면은 그런 많이 뛰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축구를 하고 전문 프로 선수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한 다음에 부상 경험을 갖습니다. 제가 소개 드렸던 리스프랑 인대 손상 인제 이게 신발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거 말고도 중족골 골절, 뭐 무릎, 발목 인대, 근육 손상 뭐 이런 거 다 일어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옛날부터 인제 농구같이 발목도 인제 자꾸 접질리고 하기 때문에 축구화도 옛날에는 그 하이탑이었어요. 아주 옛날에 1930 년대까지는 이제 목이 엄청 긴 형태의 하이탑 부츠, 축구를 부츠 신고 했었다. 이거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 축구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발을 계속 쓰고 단련을 해서 그런지 발목의 인대 염자 이런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순발력이라든지 섬세한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 하이탑을 포기를 하는 거죠. 인제 요즘 농구화의 그런 트렌드도 점점 하이탑을 좀 피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스터드로 바꿔 낄 수 있는 축구화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인제 약간 그라운드 컨디션에 맞춰 가지고 내 발의 밀착력이 높게 만드는 축구화는 아무래도 54 년도에 인제 독일 대표팀이 스위스 월드컵에 신었던 그런 축구화가 좀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으로 들어와서 에우제비오도 마찬가지지만 뭐 박지성 선수도 약간의 평발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그라운드를 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좀 발에 많이 인제 가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을 좀 보상하고 좀 안정적으로 뛸 수 있게 그 아치를 보호해 주고 아치를 좀 어느 정도 구성을 해 주면서 발 아래쪽에 인솔과 아웃솔 부분에 스터드 밑에 부분을 좀 탄력 있는 소재로 만들어 주는 그런 축구화 같은 거 많이 신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축구화 자체는 어떻게 발목의 부상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축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능적인 퍼포먼스가 좀 잘 나오게 개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인제 어떻게 보면은 어 단거리 달리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그런 쪽으로 아무튼 그 단거리 달리기 육상 선수들의 신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위해서 개량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런 신발을 일상생활에서 좀 막 축구화 신고 막 다니고 패션으로 뭐 인제 음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뭐 특정 신발을 신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달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인제 발목이나 발 건강에 유익한 그런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패션의 영역을 넘어가서 할 거는 아니긴 한데요. 물론 인제 그런 부분이 있죠. 얼마 전에 또 인제 그 2018 년도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좀 테니스를 엄청 잘 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최근에 부산에서 또 테니스를 다시 치면서 우리나라 팀이 이길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 테니스 치면서 그 발바닥이 다 피부가 까졌던 게 또 보였던 기억이 많이 나요. 코트 바닥과 발바닥 면의 마찰이 굉장히 큰 운동이 테니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밑창이 굉장히 딱딱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밑창이 딱딱하다는 거는 충격 흡수가 많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좌우로 인제 피버팅하는 그 셔틀 러닝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방향을 막 바꾸면은 발바닥에 있는 피부에 충격이 좀 많이 가죠. 대신에 인제 신발 자체는 지면에 인제 반발력을 흡수를 잘해야 되고 딱 섰을 때 그 저항이 굉장히 커서 그 측면 지지력이 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캡도 단단하고 바닥도 딱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발에 좀 맞지 않는 컨디션으로 활동량이 많게 되면은 테니스화를 신고도 좀 이렇게 발바닥이 피부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질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일찍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 많은 밤님. 안녕하세요. 4-5년 전에 발목을 삐끗했었고 그전에도 몇 번 삐끗했는데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걷는 데는 이상이 없어서 지금 뭐 걷는 데는 또 괜찮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고 얼마 전에는 또 오래 욱신거리게 되었다. 발목을 몸쪽으로 당겼을 때 복숭아뼈 앞 발목 부분이 뭔가 눌리는 듯 뻐근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그냥 둬도 될까요? 나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발목 인대라는 거는 인제 쓰면은 뭐 인제 걷고 생활하고 운동하면은 쪼끔씩 다치면서 인제 문제가 해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20-30 대만 인대 뭐 인제 수술하고 이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제 오래 살게 되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40-50 대, 50-60 대가 돼도 인대 수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씩 인대는 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인대가 발목 같은 경우에는 무릎 인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발목에 인제 바깥쪽에 있는 정거비 인대, 종비 인대 뭐 이런 경우에는 살면서 생애 주기에서 안 다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다친 다음에 좀 두껍게 회복이 되거나 인대가 섬유화되거나 혹은 또 인제 변성되거나 뭐 이런 변화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인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쪼끔씩 느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큰 치료를 병원에 가서 뭐 복잡한 치료를 받는 게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발목의 인대가 더 많이 상하거나 뭐 인제 빨리 안 좋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목 주변에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발목 근육 강화 운동, 뭐 인제 비골건 강화 운동이라든지 뭐 인제 그 후경골건 강화 운동 그리고 내재근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면은 좀 많이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뻐근한 느낌은 다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저녁에 자기 전에 족욕을 하시든지 아침에 점심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은 '쪼끔씩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쪼끔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가 내가 생각하기에 일상생활에 문제를 준다 싶으면은 바로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분의 질문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향만니 님. 61세 여성입니다. 발목 인대 파열로 6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시려서 너무 힘이 들어요. 뭐 인제 저는 이 얘기만 듣고는 정확하게 딱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어떤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 받은 자국 근처가 좀 뭐 꽉 잡고 있는 느낌이라 그럴까? 어느 정도의 또 유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수술 받은 주변이 이렇게 좀 약간 만지면은 아픈 건 아닌데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좀 들 수 있고 그런 게 있고 그 이하 부분도 좀 약간 시고 좀 불편한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또 수술의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수술 받고 나면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오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근데 인제 나이가 인제 쪼금씩 더 들다 보면은 말초 혈관의 순환이라든지 발바닥 발의 근처에 있는 신경들, 발 말초 신경들 그 부분들이 쪼끔씩 실은 닳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네 혈관에 가해 들어가는 혈관 신경에 들어가는 말초 신경에 들어가는 혈관들이 쪼금씩 이렇게 좀 약해지기도 마련이고 또 인제 당 같은 게 있으시면은 쪼금 더 그런 말초신경병증이 심하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인제 있으면은 피부 온도 감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좀 잘 어 떨어지게 되죠. 너무 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뜨겁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고 뭐 모래바닥을 걷는 것 같은 느낌, 개떡을 붙여 놓은 것 같이 먹먹한 느낌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또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발에 감각 이상이 또 동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의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좀 그 원인을 좀 찾아보는 게 일단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 감각이 떨어지면은 옛날에 그런 말들이 좀 있잖아요. 이 지금 바르게 걷기에 1편 보시면 좀 나오는데 맨발로 걷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말초신경 병증이라든지 당뇨발 같은 경우에는 맨발에 자극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제 발에 신경 자극을 많이 주면 발에 서 느껴지는 신경이 인제 중추신경을 자극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감각신경이 또 인제 활성화되고 어떤 그런 신경계 자극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발이 찬 것은 실제적으로 발이 찬지 그리고 피가 잘 안 통하는지를 발톱을 쪼끔 눌러 보시면은 피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좀 진짜 인제 피가 안 통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혈관 문제가 아주 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다른 원인들은 또 병원에서 쪼끔 확인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되네요. 정확한 원인을 찾고 나서 그다음에 치료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 볼까요? 그 바둑파니 님, 재활의학과에서 왼쪽 다리가 짧다고 신발에 깔창을 맞춰서 넣으라고 하는데 어디과에 가서 깔창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인제 재활의학과에서 그 다리 길이를 재셨다면은 그 재활의학과에서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다리 길이는 인제 흔히 골반 위쪽에 있는 그 어떤 특정 부위 있어요. ASIS라는 부분에서 발목까지 재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인 인제 깔창을 맞추려면요. 뒤꿈치가 땅에 닿는 지면 접점 뒤꿈치와 지면 접점 부분을 측정을 해 가지고 골반골에서부터 뒤꿈치 지면 접점까지 재 가지고 거기에 차이를 왼쪽 오른쪽 차이를 보상하는 정도의 깔창을 맞추셔야 됩니다. 특히 완전히 수치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게 꼭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끔은 너무 똑같이 맞추면은 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제 짧으면 짧은 대로 또 계속 살아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간점 어느 적절한 부분에서 깔창을 맞추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높이를 맞춰 가지고 걸을 수 있게 너무 불편할 정도로 딱 맞추는 게 꼭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허리, 골반, 뭐 무릎, 고관절에서 그런 보상작용,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보상작용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똑같이 길이를 맞춘다고 해서 딱 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리 길이를 방사선적으로 정확하게 재고 나서 발바닥 깔창 같은 경우에는 족저압 같은 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깔창을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족부 정형외과는 어디든 깔창을 맞춰 드릴 거고요. 해당 내용에 관련된 재활의학과에서도 충분히 깔창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검사 없이 맞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다리 길이를 줄자로 재거나 뭐 이런 거는 아주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왕이면은 방사선적 측정을 하고 맞추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질문이 또 있네요. 40대 남성입니다. 한 달 전부터 걸을 때 발바닥 가운데 전기 오듯이 찌릿해서 걷기 힘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볼로 발바닥을 비벼서 스트레칭을 해 보니까 찌릿한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전기 오른 듯이 찌릿하다. 보통 인제 이럴 때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일단 먼저 찌릿한 거는 '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족근관이라고 해서 이제 후경골신경이라고 발바닥 안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게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수근관 증후군 터널 손목 터널이라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라 해서 손목에도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듯이 발에도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해서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쪽에 인제 어떤 특정 신경이 눌린다면은 어떤 자극을 좀 주면은 좀 가라앉고 어떻게 하면은 좀 다시 또 찌릿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족근관 증후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좀 약간 의학적이긴 한데 신경 가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박스터 신경이라는 뒤꿈치 발바닥에서 뒤꿈치로 넘어가는 쪽으로 가는 인제 신경이 있어요. 그 증후군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 뭐 저희 그룹 제가 인제 또 주간에서 논문을 또 내긴 했지만 비복신경도 뒤꿈치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신발이나 스포츠 관련해서 많이 또 찌릿한 통증을 일으킬 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골신경의 외측 분지 증후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되게 많아요, 발바닥에도. 그래서 인제 다양한 신경들이 어떠한 원인 특히 뭐 인제 혹 같은 거, 물혹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신경 눌리면은 다양한 증후군이 나올 수가 있는데 비벼서 인제 예를 들어서 자극을 줘서 좋아진다면은 뭐 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자극을 주는 거는 또 압박이라든지 신경을 좀 힘들게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지다가 갑자기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일도 발생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경 포착 증후군들의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이제 좋아지면은 그냥 좀 두고 보시고요. 만약에 더 이상 마사지로 좋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족부 정형외과 한번 가 보시면 좋겠어요. 네. 준호 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리스프랑 골절로 수술받은 환자입니다. 현재 맞춤 깔창을 맞췄는데요. 발에 붓기가 있어서 다치지 않은 발보다 다친 발이 사이즈가 커진 상태다. 맞아요. 리스프랑은 좀 붓기가 늦게까지 가는 편이고요. 한 4-5개월, 5-6개월도 좀 부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이 아무래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 수술보다 붓기가 오래 가요. 신발은 그럼 부은 닫힌 발 쪽 사이즈에 맞춰서 큰 신발을 맞춰 신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맞춤 깔창이 260 인데 260 짜리 신발에 안 들어가면은 65나 70 신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브랜드 추천. 네 아무래도 이전 거 보시면은 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맞는 볼폭인 기본 표준형 라스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아니더라도 좀 사이즈 조절을 해서 좀 길게 만들어야 되고 발의 앞뒤로 있는 신발보다는 폭도 인제 꼭 신경을 볼폭도 신경을 써서 찾아보시라. 아치 서포트 신발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냥 대놓고 말하면은
깔창이 좀 잘 들어가는 신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MB4 랑 인제 S4 신발이 쪼끔 더 좀 잘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앞부분을 좀 가위로 잘라 내셔도 되거든요. 보통 깔창은 앞부분을 지금 특히 이 리스프랑 손상 후에 맞추는 깔창은 중족부 서포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 좀 잘라 내셔도 됩니다, 가위로.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 가지고 신발에 넣어서 신으시면 좀 좋고요. 부어도 신어야 되냐? 네, 맞습니다. 부어도 일단은 깔창 신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중족부 아치가 인제 함몰돼 가지고 생각보다 인제 다양한 질병들로 인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중족부 문제는 뼈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거기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발목의 아치를 많이 낮추게 돼서 발목 평발적인 평발 변형이라든지 관절염, 발목 관절염 그리고 뭐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인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깔창을 좀 인제 초반에는 좀 잘 맞춰 신는 게 중요합니다, 부어도 말입니다. 네. 다음 거를 또 한번 찾아 들어볼게요. 리스프랑 수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고 족욕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나요? 족욕은 실은 인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치료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해서 심부열치료, 표층열치료 뭐 이런 게 물리치료에 있는데 족욕을 짧게 뜨거운 물로 하면은 표층열치료에 가깝고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좀 10 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한다고 하면은 심부열치료의 효과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제 부드러운 약간 열을 가해 주면은 수술하고 나면은 섬유화 변화라든지 약간 딱딱하게 안쪽에서 붓고 붓는 형태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야들야들하게 우리 마치 어 힘줄 스지탕 이런 거 먹으면 좀 원래 딱딱한데 탕에 들어가서 열 가하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안에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혈액순환도 활발해지고요. 하지만 너무 또 인제 족욕하고 있으면은 부어 있을 때 족욕하면은 혈액순환이 좀 빨라지고 더 붓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낮에 환자분들 낮에 하는 거는 별로 권장을 안 드리고 "저녁 때 해라. 잠자면 붓기가 좀 빠지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린 편이고 상처가 좀 확실히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너무 아직 뭐 딱지 남아 있고 그런데 족욕하면은 물도 안에 들어가고 피부 감염돼서 벌어지고 상처 불어서 또 진물 나고 이런 거는 좀 권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딱지 있는 상태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발목에 액세서리 뼈가 튀어나와서 오래 걸으면은 통증이 심한데 비수술적으로 치료해도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당뇨가 심해서 부주상골 증후군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방기부스하면 괜찮은데 통증을 줄이는 방법. 아무래도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어도 부주상골이 붙어 있는 자리에 후경골건이라고 해서 아치를 끌어올리는 힘줄이 붙어 있거든요. 그 힘줄이 좀 쉬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치 서포트 깔창에 도움이 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제 당뇨도 있으시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오랜 기간 좀 아프시고 뭐 스트레스 많이 인제 받아지고 특히 뭐 반대쪽 발에 비해서 함몰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부주상골 절제술도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깁스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통증이 올 때마다 반깁스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반복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부주상골 증후군이다면 수적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좀 한번 한 개 정도 더 받아보고요. 네. 무릎 질문인데요. 하얄루론산 주사를 맞으셨다. 주기적으로 맞았는데 한 번 맞았는데 너무 불쾌하고 아팠다. 뭐 무릎이 인제 아무래도 인제 주기적으로 맞으라는 거는요. 보통 정형외과에서 히알루론산 연골 주사가 우리나라에서 뭐 한 3 회까지 허용이 보험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맞춰 가지고 한 1 년에 3번 정도 2-3번 정도 맞게 어 그런 좀 인제
주기로 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죠. 주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때 맞는 것도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보험이 될 때 오라고 해서 꼭 맞으라고 하는 게 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쾌하면 꼭 다음에 꼭 맞으셔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인제 그래도 관절염의 정도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조기 관절염이라서 뭐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데 본인이 또 따로 관리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뭐 이러면은 좀 어느 정도 그 무릎 연골의 윤활액이 될 수 있는 히알루론산 주사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뭐 소염 주사나 스테로이드보다 그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뭐 손상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맞춰서 맞으시는 게 좀 좋겠어요. 그리고 주사라는 거는 항상 좀 그 소독을 잘하고 맞으셔야 되고 너무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꼭 계속 가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 자기의 병의 경과를 또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기분 탓으로 "무조건 맞지 마세요." 뭐 "무조건 맞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쪼끔 애매하긴 하네요. 담당 선생님 또 좀 믿어 보시고 얘기를 또 많이 해서 덜 불쾌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려 가지고 질문을 열심히 받았더니 요즘에 또 인제 스키, 보드, 스케이트 많이 하고 있죠. 네, 스키 부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일상생활에 신고 그렇게 다니진 않잖아요. 또 운동할 때만 특별히 이걸 신는데요. 발목 움직임이 거의 제한이 되죠. 그래서 발목이 접질리는 일은 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인제 왜 이렇게 부츠가 개발이 되었을까 보면은 지금까지 뭐 농구화도 얘기하고 등산화도 얘기하고 축구화도 얘기해서 당연히 잘 알 수 있겠지만 유추를 하실 수 있겠죠. 과거에는 스키화도 그냥 일반적인 신발과 비슷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그 스키에 연결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개발이 돼 있었어요. 일반적인 가죽 장화 형태였고 이대로 스키를 타면 발목이 돌아가면서 발목 인대 손상, 발목 복숭아뼈 골절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고 맨 처음에는 버클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인제 발을 고정을 하고 쉽게 인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부터 해서 제어력을 높이게 되었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플라스틱 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로버트 랑이라는 어 그 독일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쵸? 이분이 인제 플라스틱으로 된 스틱 스키 부츠를 만들게 되었고요. 플라스틱 쉘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게 발목이 완전 고정이 되는 를 인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실제로는 인제 발목 관절 골절이라든지 그러니까 복사뼈 골절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그렇지만 인제 요 발목에서 안 부러지고 이 윗부분에서 부츠탑 골절이라고 하는 이 윗부분에서 골절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좀 뭐 어떻게 보면 바뀐 겁니다. 그래도 이 발목에 손상되는 경우가 훨씬 비중이 높았고 부츠탑 골절은 훨씬 비중이 떨어지게 이 전체적인 외상 자체가 좀 '빈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은 인제 이 랑의 로버트 랑이 만든 회사가 아직도 인제 엄청 유명한 부츠 브랜드죠. 그리고 딘 규격이라고 해서 인제 바인딩이랑 호환성이 있게 인제 이런 표준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쉽게 스키가 바인더에서 이렇게 탈출이 되게 해 가지고 어 발목이 인제 만약에 스키 계속 고정돼 있으면 돌아간 상태로 더 심한 부상이 되는데 이게 스키가 탈출하면서 이렇게 통증이 많이 안 생기게 되는 골절이 안 생기게 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해서 많은 인제 부상 위험성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인제 이런 가죽 부츠랑 신발을 연결했을 때는 발목 골절이 이렇게 생겼고 아무래도 관절 골절이 더 안 좋은 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빈도수가 일단 더 많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츠탑 골절 이거는 부츠를 신은 채로 앞으로 딱 넘어지면서 부러져서 부츠까지 괜찮고 부츠 앞에서 딱 걸려서 부러지는 그리고 이게 딘이 인제 보통 이게 스키랑 인제 부츠가 바인더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발목이 돌아가면서
사선형 골절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츠 상단 골절이라든지 나선형 골절, 사선형 골절이 이런 좀 스키 신발을 신을 때는 좀 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인제 좀 개량과 개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 하나의 신발을 신고 쭉 신던 시대랑 또 많이 바뀌어서 이 스키 부츠 자체도 계속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점점 외상 빈도수는 줄어들고 다른 부분이 좀 오히려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요즘에는 이런 신가드까지 같이 스키를 할 때 하기 때문에 앞에 아까 전에 부츠 탑 골절이라든지 사선형 골절 빈도수도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에 인제 돌아가게 되면은 무릎 십자인대 부상이 또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스노보드 부츠는 인제 스키랑은 또 좀 다르죠, 형태가 이렇게. 부츠보다는 스키 부츠 같이 막 딱딱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신발보다는 딱 훨씬 단단한 편입니다. 걷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쿠션감도 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 양발이 다 스노보드에 고정이 돼 있는 상태로 해서 스노보더스 골절 그러니까 스노보더의 발목 골절이라는 해서 그런 특별한 별칭이 지어진 그런 골절이 있어요. 이런 외측 돌기, 거골이라고 하는 뼈의 외측 돌기,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 밑에 있는 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외축 돌기 골절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보드나 스키도 여러 군데 이렇게 다칠 수 있는 운동이죠.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이트도 얇은 날 위에 서야 되니까는 발목 지지력이 중요하고 발목 인대 손상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 발목까지 감싸는 그런 소재들로 하면 바뀌고 있으면서 어떤 열성형 과정을 해서 발의 접촉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체중 분산을 특정 날에 이렇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때 인대라든지 힘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인제 이런 선수들의 발을 보면은 굳은 살 엄청 많죠. 그 스피드를 타든 인제 피겨를 타든 이 주변에 이렇게 꽉 조이기 때문에 점프하고 착지하고 도는 회전 과정에서 요게 압력이 많이 가해지죠. 마치 발레하는 선수들 발과 같이 스케이트하는 선수들의 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동계 올림픽 좋은 성적 뭐도 중요하지만 안정하고 우리 이 스노보드 그 하프파이프 타셔서 인제 금메달을 얻었지만 손목 주변 골절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팀 코리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하고 남은 시간 질문 한두 개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질문이 참 많네요.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가끔 발등이 아프고 복숭아뼈 근처도 아픕니다. 전기가 찌르륵 와요. 발 문제일까요? 아니면 허리 문제일까요? 변비도 심해진다. 변비까지 심해지고 소변 문제도 일어나고 하면 빨리 병원 가 보시는 게 좀 좋겠어요. 디스크가 아무래도 허리, 종아리, 허벅지 그런 데까지 영향을 많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문제를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뼈까지도 충분히 디스크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발에 문제를 한두 번 정도 동시에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요. 발에 이런 디스크 환자분들이 발이 아프다고 아무리 아픈 데는 나는 발이고 허리는 전혀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허리가 진짜 아프지 않고 발만 아파도 문제가 디스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사통이라든지 전기가 찌르르 인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허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인제 허리 척추 선생님과 상의하신 다음에 허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 발 문제를 그때 검사해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도 지났고요. 인제 날씨도 쪼끔 풀리는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인제 쪼끔씩 인제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거 좀 기지개를 펴고 외부 활동도 더 많이 늘려 가시고 운동도 가벼운 운동 다치지 않고 많이 하시길 바라고 동계 올림픽 우리 선수들도 좋은 성적 몸 건강하게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